국가기관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이버 심리단 운영해서 댓글 작업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 정권, 북한 군, 국외에 있는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작전을 하는 데입니다. 내부 제보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오상국 직원들이 작년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내용들, 장관 알고 계십니까? 그 댓글 작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오유나 일베나 이런 데 글을 쓰고 있다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에 대한 방어용으로 우리 군이 댓글을 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 댓글이 아니고 하나의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심리전 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단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앞에서는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정치보복의 칼을 휘둘러 보수 세력을 괴멸시킬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어제 새벽 구속됐습니다. 대선 댓글 공작 혐의 때문이죠. 내용이 워낙 많이 알려져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레인으로 강연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곧 조금 있으면 출국합니다. 자, 출국장에서 입장을 낸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제가 패널 네 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손정욱 변호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좀 알기로는요. 예. 아마 이게 공항에서 이게 대통령 본인이 한 30초 정도 이게 입장 표명할 가능성이 30초. 높고 예. 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으면 이제 이동관 수석이 30초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게 이동관 수석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이게 전체적인 취지는요. 예. 바로 이게 그 무리한 보수 괴멸 시도는 예. 결코 이게 성공할 수도 없고 국가의 미래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건데요. 예. 그러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 측은요. 예. 지금 이게 최근에 검찰 수사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청와대와 일부 정치 검찰이 결탁해서 아주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보수 괴멸 의도를 세워놨고 이게 의도에 따라서 진행되는 정치 검찰은 아직도 있나요? 예? 아직도 있습니까? 정치 검찰은? 있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적폐청사 1순위는 검찰입니다. 지금 이게 국정원이 이러고 돼가지고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지만 누구나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검찰이에요. 따라서 이게 아마 MB 측의 반응입니다. MB 측에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 수사를 이런 이게 무리한 보수 괴멸의 어떤 이게 정치 보복 이런 이게 수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아마 그런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정말 이게 과거의 발목이 잡히면 미래로 이게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이제 취지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걸로 성공 못한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 저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입장을 낸다라는 얘기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부풀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황에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출국을 하면서 말씀을 해도 지극히 원론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가시지 않을까. 동북아 정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한데 너무 이 과거 정산이나 이런데 매몰되거나 이래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잠깐 지금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오늘 공항에
동행을 한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같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과 공항에 동행을 한다. 그리고 직접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정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기보다는 애둘러 언론적인 입장을 말씀하고 출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인데요. 뭐 사람은 많지 않고 뭐 경호원으로 보이는 분들만 좀 몇 분 계시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지금 저 집에 있을까도 사실 궁금해요. 워낙 세간의 여론이 집중이 돼 있고 출국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을까 봐 해서 저 자택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 머무르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백성훈 변호사. 네. 어떤 입장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나가면서 우회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뭐 지금 수사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자 뭐 이런 정도의 취지가 아닐까,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불만을. 근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뭐 보수괴멸 시도 정치검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정치보복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정치보복이라는 건 없는 사실을 뒤집어 쓰는 게 정치보복이에요. 그렇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저는 이게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보복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이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 아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적인 게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근무원 증설과 관련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문건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하고, 그리고 뭐 보고했다라는 지시하고 보고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쉽게 말해서 이 댓글에서 소위 이 보수 쪽에서 말하는 좌파 민간인들 사찰하라는 지시인지 아니면 그냥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한 그냥 원론적인 지시인지는 아직 밝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관진 장관의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없지만 딱 이렇게 드러난 거는, 근데 수사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하나 뭔가 드러나고 입증되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사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다만 무리하게 잘못한 것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검찰로 불러서 망신 주기란다,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프레임으로 가야지 이게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이걸로 가는 거는 사실 지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른 것도 아닌데 왜 본인 입에서 적폐 이런 얘기가 나오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김성욱 평론가. 예, 저는 뭐 그 공항에서 얘기할 것은 사실은 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오리발을 내민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부인을 할 것이다. 예, 직접 오리발을 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체적인 표현을 이제 한마디로 압축해서 시적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그 견지해야 될 흔들림 없는 그런 태도는 나라가 결단이 날 정도가 됐어요. 국정농단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을 했던 그 뿌리가 혹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세요. 저 유인천 장관님도 같이 동행하신다 그러고 이동관 수석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 일정 정도 혐의가 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나는 책임이 없고 뭐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 그러면 당당하게 검찰에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분들이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고 보수 괴멸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이나 또 우리 그 박정하 대변인님이 이런 그 불법적인 일에 합의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들은 다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동의하신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걸 동의나 합의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분들이 저런 나쁜 사람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여태껏 호가호기 했다는 것을 그 비판하고 오히려 그 같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적폐청산에 좌우나
보수 뭐 진보가 나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일단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는 그 누구도 거기에 그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괴멸되는 게 아니라 예. 보수는 오히려 든든하게 그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한쪽의 축을 담당할 수 있게 거듭날 거라고 봐요. 예. 이전까지 오히려 섞여있던 범법자들과 섞여있던 데에서 범법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정확하게 나라를 갖다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세력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서종욱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급히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원래 누구 비판은 잘 안 하는데 제가 백승문 변호사의 그 주장에 대해서 한 반론을 아니 지금은 김성두 평론가 얘기해서 뭐 똑같은데요. 조금 전에 백 말론하시네. 변호사가 그 정치 보복의 개념을요. 뭐라 했냐면 이게 그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게 정치 보복이 됐거든요. 저는 이게 그 달리 봐요.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없는 사실을 어떻게 뒤집어 씌워요? 저는 이게 정치 보복의 개념은요. 그럼 모략이죠? 그럼 있는 사실. 그래서 이게 모든 정치 보복도 다 이게 법과 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실이라도요. 예를 들어 이 검찰이 수사는 대공지정, 지극히 공정하고 그다음에 지공무사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검찰이 한쪽에 대해서만 먼지털이식으로 또 이게 그 저인망식으로 한쪽에 대해서만 훑는다. 그럼 이게 정치 보복이죠. 왜? 설령 죄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정권이 MB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 여당 비리는 두고 무조건 이게 노무현 정권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비리만 다 캔다. 그럼 이게 정치 보복 아닙니까? 그러셨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 보복 맞잖아요. 제 말에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게 꼭 없는 사실을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에 이게 있는 사실을 하더라도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면 될 수 있다. 이걸 말합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도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그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그 북핵 문제 얘기했을 때 그 뭐 외과적 수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변이 망가지는 것까지 다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싹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지 전체가 다 전체를 다 막 멍을 들여가지고 우리 국가기관 전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령 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보니까 그 세종시에 무슨 어떤 서기관도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일경제가 보도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필요한 부분만 핀셋처럼 걷어내야지 전체를 망가뜨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그게 그래도 우리 국가의 근본적인 보루인데 그것마저도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여론몰이식 그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전에 뭐 논두렁식 얘기 나온 거랑 뭐가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면 그 수사하는 사정기관에 맡겨놔야지 너무 여론몰이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검찰발로 여러 가지 수사 내용이 많이 좀 나오긴 결국에는 합니다. 최근에도 봤습니다마는 뭐 가수 김광석 씨 건도 그렇고 뭐 이 무슨 다이빙벨 뭐 그 건도 있고 너무 많이 우리가 의혹을 갖고 사회에서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근거 없음으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이 상황에서 좀 보면서 필요한 기관에서 하는 일에 맡겨놔야지. 심지어는 뭐 아직 혐의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청원이 출국 금지해야 된다는 청원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도 좀 차분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박정화 전 대표님께서는 핀셋적으로 이렇게 꼽아내서 필요한 부분만 도려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보약을 줘서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전면적으로 약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또 부분도 있는데 참 논란이긴 합니다. 자,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또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말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치 보복이라는 건 없는 사실을 이제 뒤집어씌우는 건 불가능한데 한쪽만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잘못되고 불법적인 일이 있는데 그냥 덮어주는 게 그러면 잘하는 건가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쪽만 때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어쨌건 지금 전병헌 수석에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잘못한 게 드러나면 처벌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획수사해서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번 망가뜨려 보자. 뭐 지금 검찰 수사가 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 정권의 잘못된 거, 전 정권의 잘못된 거를 하나를 뭔가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가 나와서 그 뒤에 더 나오는 걸 그럼 놔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보복과 제가 자꾸 보복 프레임을 씌우면 여기는 안 된다는 건 지금 수사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 뭐 압수수색을 굳이 아침에 들어갈 이유가 있냐. 이런 비판은 괜찮지만 이 대상을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면 그건 조사를 받는 게 맞죠. 예. 그걸 덮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예, 지금 뭐 적폐 농단 해봐야 뭐 끝도 없는 것 같고요. 네,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서정욱 변호사님의 그 우려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또 일부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는 적폐 저항 프레임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폐의 저항이 전병헌 뭐 전 수석에 대한 뭐 이런 그 걸로 가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은 다 도려내야죠. 어디든 잘못된 게 없겠습니까? 정확히 다 수사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보복 프레임만큼이나 위험한 게 뭐 적폐 저항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말이 안 되고요. 탈법을 했느냐, 불법을 했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냉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정부가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권력 있는 사람은 건드리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공수처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 더욱더 큰 힘도 주어져서 그런 명확한 그런 수사와 그 결과들을 갖다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쪽 끝에 앉아 계신 서정욱 변호사하고 김성수 평론가는 오늘 통하시는 면이 꽤 있네요. 평소에는 잘 안 통하셨던 것 같은데. 극과 극은 통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자, 백 변호사.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볼 것이 있는 게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는데 구속영장에 사실은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댓글 공작 관련해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구속영장에는 이 내용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약간 의아스럽기도 한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 김관진 장관이 그 당시에 뭐 댓글 작업을 하고 그 민간인 사찰하는 거 관련해서 지시와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구체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 일단은 그 진술 자체.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군무원을 70명 정도 사이버 사령부에 증원할 때 호남 인사 배제하고 뭐 구체적으로 뭐 우리 편을 뭐 써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사실이라면 그건 그냥 전형적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검찰에 소환이 되든 아니면은 뭐 자택에 가서 방문 조사라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정도 혐의만 가지고 사실 구속영장 김관진 그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을 구태여 쓸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김관진 장관이 이제 신병이 확보가 됐으니까 뭐 20일 동안 이제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죠.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그러니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굉장히 자그마한 혐의나 구체화되지 않은 혐의로 잘못 나왔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신중함을 택했던 게 아닌가. 결정적인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 검찰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손정욱 변호사께서는 이 질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지시, 보고 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 보면은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부인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렇다면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 피해자가 한 말은요. 원래는 이게 밖으로 새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피의 사실 공표고 저는 그래서 정확도가 일단 피해자 신문 조서를 보기 전에는 정확도를 모르는데. 그래서 구속영장에도 그 내용이 안 들어갔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게 MB가 지시한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한 이게 워딩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골라서 써라. 우리 사람을. 우리 사람. 이거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호남 사람을 배제하라. 이런 지시가 MB가 직접 한 지시가 아니고요. MB의 지시는 우리 사람을 골라서라. 이 말은 호남을 배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뭔가 이게 철저하게 국가 간이 투철한 사람을 골라서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는 이게 해석이. 너무 좋은 의미죠. 그럼 우리 사람이면 그건. 그러니까 그건 이게 MB 측이 제가 듣기로는 그런 아마 해석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영장에 보통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보면 전부 이게 대통령 공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 검찰에서 뺀 게 그런 취지가 있고 만약에 MB가 직접 호남 사람 해라 이랬으면 이게 영장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석 여지가 있는. 자, 두 번째 70명 대선 앞두고 정원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게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봐요. 왜냐면 이게 사이버 사령부는요 미국에서 이게 2007년에 생기고
북한도 이게 생기면서 생긴 거예요.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들은요, 정말 이게 묵묵히 직무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일부 이제 개인적 일탈로 댓글을 뭐 한 분도 있지만, 예. 이걸 가지고 이게 사이버 사령부를 없애야 된다. 또는 이게 전체가 다 문제 있다. 이런 예.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군무원 정원은 대선 앞두고 이게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그 지시를 저는 부당하다고는 안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 개인적인 어떤 일탈로 댓글 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이버 사령부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라고 했다는 게 지금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예. 상황에서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그 일부 그 개인이 일탈로 달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큰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수사 중에 있는 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잠깐만요. 저도 조금만. 네, 잠깐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뭐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 그럼 김관진 장관이 구속될 이유도 없죠. 개인적인 일탈이 있었다면. 근데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증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이버 사령부라는 데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는 생각은 해요.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데 당연히 필요한 조직이나 거기서 정치 개입을 한다라거나 특정 지역 사람들, 특정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 배제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원 자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대로 증언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호남 인사를 배제하라는 거,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있었던 게 사실이죠. 70명 중에 딱 한 명만 호남 사람입니다. 그럼 그거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배제하다 봐야 될 거고, 두 번째 그 배제하는 방식이 호남 사람을 어떻게 배제하지? 이거 점수로 딱 나오니까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럼 면접 점수 깎아. 이거였잖아요. 이건 완벽한 직권남용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가족 중에 진보 인사가 있는 사람도 배제하라고 했어요. 그게 올바른 짓인가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문제 삼지 말자는 거는 사실 증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증언의 방법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봐야죠. 그건 좀 조금 보태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 나온 거는 그 국정원 적폐 TF에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 근데 서 변호사 말씀 주신 거에 일리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이버 전단에 대해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높고 점점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정치 댓글이 아니라 어쩌면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어디에 서버를 두고 북한 쪽 사이버 전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는 몇 건이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의 의도가 있었던 거는 몇 건인지. 뭐 이런 거를 구분해서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 나온 것만으로는 얘기할 건데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사이버전의 원래 본질이 뭡니까? 해킹 막는 거예요. 그런데 댓글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농협이 뻥뻥 뚫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뻥뻥 뚫려갖고 기밀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었던 걸 막 숨기고 그랬는데 사이버 사령부 뭐 한 겁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70명이나 늘려가지고 뭐 했어요? 댓글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사이버 사령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을 했다고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이버 사령부가 증원된 이후에 북한의 해킹 많아졌다고 다 발표했잖아요. 언론이 다 발표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이버 사령부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순간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동행을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만 곧 한 1시간 정도 뒤에면은 공항서 직접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입장 표명은 적폐 청산에서 우려를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나 봅니다. 자, 뭐 속보는 좀 제가 짧게 전해드렸고요. 요 얘기도 조금 해보죠.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변 측근들에게 한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중 약간 귀를 잡는 말이 대통령의 권력은 80%만 쓰는 것이다. 이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한 말 같은데 손정욱 변호사가 좀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저도 이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해석을 좀 맡길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이게 그 칼은요. 칼은 이게 칼집에 들었을 때 그게 더 힘이 있는 거지. 칼을 빼서 휘두르면 이미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아마 대통령의 권한이 80%만 써야 된다. 이 말이 이게 지금 대통령이 너무 권력의 어떤 100%를 다 활용해서 이게 전 직권, 따라서 이게 적폐청산에 올인하고 있는 이런 게 현상을 좀 우회적으로 가동률이 너무 높다.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일부
잘못된 게 있더라도 너무 이게 다 올인내듯이 권력을 100% 행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게 그 자제가 필요하다. 요거는 근데 최근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재임 기간에 한 거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그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고 대통령 권력의 80%만 쓰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지금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쓸 권력이 100이라면 나는 80 정도밖에 쓴 게 아니다. 20은 내가 남겨뒀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나에 대한 보복이다. 지금 이 워딩이 지금 나오는 이유는 나는 재임 시절에 내 권력을 100% 다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닥치는 게 너무 사실 청와대 그 당시에 이제 참모진들이나 MB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과거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낸 게 아닌가? 근데 저는 한 120% 쓰신 것 같거든요. 재임 시에.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저는 문화예술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연극 협회장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들의 장들이 다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심지어는 그 유인천 전 장관 이전에 유인천 전 장관하고 같은 협회에서 일했던 적도 있거든요. 제가 이사로 모셨던 적도 있는데 그분이 앞장서셔가지고 뭐 이전 정권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80%만 쓴 것으로 기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대강 공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환경부 다 무력화시키고 모든 절차들을 갖다가 형식적 절차들까지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공사를 갖다가 강행하셨잖아요. 이게 80%만 쓰신 그 분의 모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된다고 봅니다. 80%도 해석 여지가 참 많네요. 그것도 굉장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면서 원론적으로 대통령 권력이나 이런 거에 규정을 하고 있는 헌법 개헌 문제를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가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성수 평론가 말씀하시는 120% 썼다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현재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어떤가 또 한번 유추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종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이렇게 다 바뀌는 거는 과연 그러면은 어떤 거냐? 똑같이 그렇다면은 누가 됐건 간에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헌법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질문은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께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여러 가지 청원들이 들어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달라. 좀 있으면 출국을 하는데 출국을 금지시켜달라고 한 7만 명이나 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여론은 조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이게 사실은 어제 낮에 보니까 몇천 명 수준에서 밤에는 2만 5천까지 갔다가 지금 7만까지 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한쪽으로만 달려가서는 우리 사회가 건강치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저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해주면 돼요.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달려가고 여론몰이하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론몰이라고 오히려 공격을 받는 이유도 저런 건데 했지만은 결국엔 아까 우리 가수 김광석 씨 얘기도 했고 제가 광우병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일부 정치인들이 또 활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 화면에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노년도 자택과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많은 기자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